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주 막걸리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맛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많이들 떠오실 텐데 아마 이것도 함께 빠지지 않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막걸리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전주시 막걸리 골목에 업소들이 있다는 폐업으로 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안타까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구에 여기 보시면은 삼천이동 막걸리 골목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써 있죠. 그리고 삼천일동도 여기 똑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삼천일동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 밤에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거립니까? 아니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나요?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많이 술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2차도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거의 10시 되면 다 문 닫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12시, 1시 뭐 그렇게까지 그때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전멸된 거죠. 아니 그 제가 가끔 오던 집인데 예.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이 동네가 거의 막걸리 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최근까지 막걸리가 최근까지 영업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그 밥집으로 바뀐 거죠. 식당으로. 한옥마을에 오신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투어를 하시거든요. 이동 갔다가 이쪽으로 오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막걸리 상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그냥 그 옛날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그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창고 형태 비슷하게 대부분 이제 주택가 단지의 상가들이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상가로 남았을 건데 이게 막걸리 집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 상권이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죠, 여기가. 근데 이제 지금 겨우 2동만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2동에서만 이제 막걸리 골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막걸리 집 앞에 와 있는데 이름이 막걸리 집이 아니고 밥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그렇죠. 말씀은 이제 식당으로, 네, 식당으로. 이제 저기 삼천동에 지금 하시는 데들 뭐 안 유명한 집 없어요. 거의 다 유명해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계셨던 사장님들이 이쪽이 조금씩 혜택하다 보니까 이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막걸리 축제 운영도 하신 이제 조기현 선생님, 네. 가장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흥행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그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20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이쪽이 아파트 들어서가면서 그게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여기가 입소문을 탄 거예요. 그냥 10,000원 주면은 막걸리 3병에 그 한 적씩 같이 20까지 30까지. 그게 한 2000년 이랬습니까? 그렇죠. 200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저기 10년도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15,000원이면 한 상이면은 푸짐하게 이게 먹을 수 있고 그때가 가장 붐볐던 시절이죠. 그러면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주전자에 10,000원. 네. 그래서 뭐 가격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찬은 푸짐하고. 그렇죠. 그래서 늘 야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여기 뭐 와서. 크게 그렇죠. 네. 크게 부담 없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왜 이렇게 막걸리 집이 문을 닫았을까? 막걸리 마시는 인구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막걸리의 어떤 가격 상승이 그 요인인지 어떻게 좀 이 축제를 주최하시는 분으로서 평가를 하세요? 이게 막걸리 뭐 가격 상승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2000년도의 가격하고 지금 막 물가 가격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것하고 지금 짜장면 한 것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분들도 막걸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중간에 그 최저임금 해가지고 인건비가 팍 상승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모 막걸리 사장님 혼자는 못해요. 음식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참모들을 다 구애하시는데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으세요.
그만큼 일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 물가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네. 그 이제 한상이라고 해서 푸짐하게 나오는 어떤 전주의 명성이 인기의 요인이었잖아요. 네. 뭐 가격은 당연히 식자재 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전만큼 막걸리 마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 관광도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다 보니 이 막걸리촌도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막걸리를 마시는 분이 줄은 건 아닌 것 같고 막걸리가 이게 발효식품을 해가지고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게 술이라는 개념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먼저 나름대로 많이 홍보도 해서 그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막걸리를 또 이렇게 일부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저기 섭취를 하시고 저기 드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퓨전 스타일 막걸리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요. 네네. 뭐 과일 같은 향을 섞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우리의 전통 막걸리보다는 그쪽으로 좀 많이 그 수요가 가는 것 같고 네. 그 막걸리 인구가 줄은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코리안 와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곽강을 받고 그 인구는 그대로인데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되고 뭐 집합 금지 시키니까 식당들은 일찍부터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쇠퇴가 된 거죠.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천 2동 저희가 현재 와 있고 아까 네. 먼저 간 곳이 삼천 1동. 네. 지금 그곳에 이제 막걸리 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곳은 이 골목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게 맥주라고 해서 가맥 네. 축제도 열고 그러잖아요. 네. 뭐 종합운동장에서 아주 네.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요.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막걸리 축제는 그렇게 안 될까요? 저희가 그 2010년도에 막걸리 축제를 처음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가맥 축제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막걸리 축제가 더 그러니까 선배예요. 그렇죠. 좀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게 술이라는 개념이 좀 강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술 권하는 그런 뭐 축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술을 드시고 축제를 하면은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해마다 그때 당시에 쭉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예산이 좀 들어가요, 돈이. 그러다 보는데 그래서 막걸리 집 사장님들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축제를 한번 치른 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저희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막걸리 쿠폰을 발행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좀 수익을 얻어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집 사장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사치예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고 예전에는 거의 새벽까지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장 봐다가 음식 만들고 그러니까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그게 이제 어떤 문화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만 우리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인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판을 벌이자. 그러면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신나게 놀자. 오늘 하루만큼만 웃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게 막걸리 축제였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게 가면서 조금씩 변질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전주시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때 뭐 관광 자원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준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해준 게 이게 하드웨어라거나, 이게 소프트웨어 있고 하드웨어 있는데 하드웨어 쪽만 지원을 해주신 거죠. 이 거리 뭐 도로 간판, 그러니까 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환경 개선 사업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가 이제 다닥다닥고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화장실이 좀 깔끔하잖아요. 어디든지 대부분은 그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몇 골목 지나서 그러면 남녀 구별도 안 돼 있는 화장실이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개선 사업도 한번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뭐 축제 지원이라는 것은 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전무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맥축제처럼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맥주를 보면서 이제 부러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맥주 업체가 또 후원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이 내가 이제 확산되면서 큰 그렇죠. 공간에서 펼치는 걸 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3일을 하는 모습 그렇죠. 보면서 축제 규모만 가지고 부러운 게 아니고 네. 이 동네를 좀 알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 조기현 선생님과 몇 집을 둘러볼 텐데 안타깝게도 한때는 많은 분들의 막걸리 집으로서 사랑을 받았던 곳이 이제 밥집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먼저 한번 들려서 우리 그 사장님도 저는,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하시죠. 네. 네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아니 저도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래요? 저 단골이시고 막. 방금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아나운서님 이제 못 와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밥 먹으러 와야죠. 아니 그게 그랬다고. 자, 한때는 막걸리 집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밥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곳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맛있었고 술 맛이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밥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몇 년 동안 막걸리 집을 운영하셨었죠? 한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원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동네 삼천 이동 골목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 식당도 그렇습니다만 많이들 문을 닫았어요. 예전같이 않은 게 현실이죠. 당연하죠. 왜 옛날 여기 골목이 원조였는데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씩 따라 나가고 가맥집이 들어서고 하면서 또 가맥집 손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맥집이 안 되니까 이 자꾸만 사람이 떠나요. 여기를 떠나갖고 막걸리 이제 유일하게 우리 하나 남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가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 골목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한 20년 된 원조에 가까운 이 막걸리 집은 사장님 집은 그래도 단골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버텼죠.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푸짐한 이 안주를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막걸리 인기가 대단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제일 처음 이 장사가 저 우적 골목으로 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저 우적 골목이 이제 관광버스인데 먹고 가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안주는 많이 깔리는데 먹을 안주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수는 많은데 많은데 젓가락이 갈 안주가 많지 않다.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저쪽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전주 시민이 좀 먹어줘야 되는데 전주 사람이 먹어줘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나 이제 비싸 버리니까 원래 막걸리가 서민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주 사람이 막걸리를 안 먹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식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건 다 똑같은 거라 막걸리만 서민술이라고 해서 안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수많은 안주와 반찬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또 손님 입장에서는 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한때 한 주 전자 10,000원이면 마시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옛날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고 우선 안주가 좀 푸짐하고 이제 파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막걸리 한 주에 10,000원을 받는다. 10,000원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것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먹는 사람은 갈수록 안주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20년을 그렇게 막걸리 집을 운영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그 단골들 생각해서 지금 힘들어도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버텼는데 단골분들이 좀 있어갖고 우리 이제 뜨내기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거의 단골 아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와서 먹어줬는데 이제 그분들마저도 안 오니까 이제 버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힘들어서 인건비가 안 나간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둘이 노력은 대가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근데 노력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 막걸리 해갖고는 안 돼요. 이제 타단이 안 맞고 안 돼요. 힘들고. 우리도 견디다 하는지 안 돼갖고 이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한 7일째 돼야. 막걸리 집에서 식당으로 바뀌신 지 일주일 되셨어요. 예. 근데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꽁은 안 치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한 나라 먹어주니까. 그 누가 이 장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민들마저도 발길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관광객들 한때는 관광버스를 세워두고 들어왔던 때가 있었는데 참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주말에는 손님을 못 받아가 난리였었지. 주말에는. 알겠습니다. 20년을 넘게 막걸리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일주일째 밥집으로 전환한 우리 사장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집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억은 추억으로 남게 된 이 집 밥집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우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는 좋은 술들이 많아요. 막걸리, 모주, 감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전주 술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부성이 있었던 일제시대 문박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박장이 1920년대, 30년대 일본이 이제 그 성문을 허르면서 전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장군들이 빨리빨리 비벼 먹으려고 비빔밥, 빨리빨리 말아 먹으려고 국밥, 그리고 거기 막걸리를 마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피를 타서 만든 게 이제 모주죠. 그렇죠. 그래서 전주는 모주와 막걸리가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감액은 사실은 이제 막걸리 이후에 좀 어떻게 전주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슈퍼에서 마시는 그런 가게 맥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어떤 관광 상품 내지는 전주 사람들이 즐겨하는 어떤 술 콘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삼천동은 이렇게 한상차림, 이런 한상차림은 전주 이외에는 참 보기가 힘든 문화거든요. 그래서 주머니가 가볍고 또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전주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의식처, 안식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막걸리 하면 저도 뭐 여러 번 여러 집을 다녔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야 이렇게 안주가 많이 나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많은 막걸리집이 문을 닫게 됐고 그 명성이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전주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유학을 가면 식당에 가서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정말 서울 식당에서는 아줌마가 소주 한 병만 딱 가지고 내오는 거예요. 막걸리를 시키거나 전주 사람들 아줌마 안주는요 그러면 안주는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근데 전주는 그거 이외에 안주를 되게 푸짐하게 줬던 인심과 문화, 그 다음에 이렇게 들녘이 넓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한상 차림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그런 어떤 그 상차림이나 혹은 막걸리 문화도 좀 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요즘 안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 올랐는데 그럼 막걸리만 국한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은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거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전주가 막걸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들을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좀 못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은가 싶어요.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금 막걸리는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지금 막걸리가 예전에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없어요. 막걸리를
막걸리 거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예산.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막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막걸리 지도도 그리고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그것도 나눠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예산 얼마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콘서트나 뭐 막걸리 지도 그리기 그걸 외부로 가져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돈 많이 들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막걸리 거리를 활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뭐 몇 천만 원 예산과 담당 부서라도 기본적으로 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막걸리는 관광객들이 아니라요 전주 사람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콘텐츠였습니다. 특히 이쪽 삼천동은 약 20군데 이상의 막걸리들이 성업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폐업이나 혹은 활성화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천동 막걸리 골목과 이런 곳들은 전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여기 와서 술을 마셔야 하룻밤 자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 대여섯 배 이상 더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컨텐츠 그리고 체험 그 다음에 막걸리집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좀 책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서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걸리집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전혀 뉴스나 혹은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험 프로그램도 돌리고 외국인들 막걸리 만들기도 대회도 개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 개최해야만 여기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막걸리 축제에서 한 곳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만들어보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축제장도 조금 더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물론 이 시민의 호응이 높아지면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막걸리 축제는 특히 지역의 농업과 결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삼천동은 도농복합 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밀을 심어서 누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 헌주 의식과 함께 어떤 막걸리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농업과 결합되어 있는 막걸리 축제와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어떤 즐길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집들이 여기 삼천동 이렇게 논밭이었던 막걸리 이곳이 아파트촌이 되면서 이렇게 뜨거웠던 이 지역에 마음을 식혀줬던 것처럼 축제가 지역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리고 더군다나 농업과 그 다음에 여기 막걸리 집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시너지와 지역의 네트워크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유상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예, 저는 삼천 123동 효자일동 시의원 한승우 의원입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데 원래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삼천 1동과 2동이 각각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천 1동에 있던 마지막 막걸리집이 지난 11월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삼천 1동에는 당초에는 12개 정도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삼천 2동 막걸리 골목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잘 나갈 때는 21개까지 막걸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개로 축소된 상태고요.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느냐가 문제인데 주중에는 거의 한산하고 주말에는 조금 손님 있는 정도. 과거에는 줄을 길게 서서 마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사실 막걸리와 관련된 막걸리 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상인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시와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표적인 것들은 막걸리 축제를 전주시가 주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그 축제 중에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독일의 맥주 축제인데 이 독일 맥주 축제는 올해 9월에 있었는데 720만 명의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막걸리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막걸리인데 세계적인 축제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막걸리 축제를 다시 부활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주 막걸리 골목은 문화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좀 있는데 전주 막걸리 골목에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전주 막걸리 축제가 막걸리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옥마을처럼 경관거래를 조성하는 사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주말 오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전주시가 막걸리 축제를 같이 주최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주시가 주최하게 되면 관련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주 막걸리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삼천동 막걸리 골목과 그다음 전주 막걸리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용역과 예산들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막걸리 내지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원래 서민들의 술이었고 음식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의 문화가 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막걸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 삼천동 막걸리 골목과 전주 막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그리고 상인분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